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응하는 팀들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아직도 출정식에 대한 느낌이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죠. 역시나 지금 전일 계속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영상 자체의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이 15,100분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평가전을 하는 네덜란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하지만 지금 냉정히 말했을 땐 네덜란드는 어떤 팀과 굉장히 비슷한 색깔을 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리버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덜란드의 축구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얘네들은 전방 자원들을 봤을 땐 지금 그렇게 뛰어난 자원들이 많이 없는 것도 팩트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하는 오베르마스, 클로이베리트, 그때 당시 다비드, 그때 당시에 그 코쿠도 있었죠. 네덜란드 이후에 어찌 보면 가장 손바뀜이 잘 된 세대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왜 그럼 네덜란드는 왜 경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별로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이 선수들이요. 지금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손바뀜이 잘 됐던 판다이크, 반데벤, 그리고 미드필드에 있는 대용, 그 다음에 지금 공격의 데파이, 그리고 반더비크, 지금 반더비크는 명단에도 없어요. 그런 자원들, 그 자원들이 젊었을 때, 흔히 말해 지금 5년 전, 6년 전, 이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오베르마스랑 클로베르트 이후의 세대에서 가장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들도 지금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대용을 제외하면요. 이게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선수단을 보면요. 제가 정확하게 다 이 팀, 이 선수들이 어디서 뛴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LADB 선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LADB는요. 굉장히 투박하고 단조로운 뚝딱 플레이를 구사하는 리그죠. 솔직히 말해서 유럽 6대 리그 중에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리그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국가대표팀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필드 플레이보단요 오히려 세트 피스로 이용하는 머리 뚝딱이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요. 이게 굉장히 부정이라는 거예요. 선수와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1조 2천억이 넘는 팀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은요 약 379억이죠.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더 많은 볼을 소유하면서 그걸로 인한 빌드업된 기반으로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직전 경기 캐나다하고 경기를 하면서 한계점을 보여줬습니다. 뭐냐? 바로 피지컬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조로운 뚝딱을 하는 팀인데 유럽 팀들과 축구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커버링이 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물론 지금 우즈베키스탄처럼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 단조로운 뚝딱 플레이를 추구하는 팀들보다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더 뛰어나고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그 빌드업 능력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더 불리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선수단 가치 역시나 32배로 네덜란드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네덜란드 이게 지금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 직전 경기 알제리하고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17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6개의 유슈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골도 넣지 못했고요. 반대로 알제리에겐 8번의 슈팅과 두 번의 유효스팅을 허용했어요. 그중에 한 골을 실점했죠.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요. 네덜란드 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지금 미국의 홈이죠. 네덜란드 이 나라, 이 국가대표팀들이 과연 미국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적응도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물음표가 큰데 여기서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얘네들의 플레이 자체가 단조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직전 경기 역시나 캐나다에게 패배를 했고요. 배당적인 측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모든 배당을 다 땡겨온다고 했죠. 역시나 지금 배당을 어떻게 땡겨오냐면 친선전, 월드컵, 예선 뭐 이런 걸 다 땡겼는데 한계점이 있어가지고요. 유럽 6대리그 전 배당을 다 땡겨온 겁니다. 이 배당은 저밖에 없고요. 이거를 어디서도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한 통합을 지금 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적중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00% 도합을 했을 때 100%가 넘을 수가 있고요. 또한 100%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뭐냐면 이 배당을요. 얘 1.21이라는 개별 배당으로 봅니다. 무승부도 이 개별. 그 하나의 승무패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다 개별로 봅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A매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리그 자체는 제가 원래 라리가면 라리가 배당만 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적인 측면들을 보고 있다는 거. 역시나 지금 네덜란드에 대한 배당에 대한 지지선이 역시나 강한 걸 볼 수 있죠. 역시나 피지컬적인 한계점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프랑스하고요. 북아일랜드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프랑스는요. 마지막 경기도 자국에서 하더라고요. 역시나 출정식 형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 적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나 봐요. 아무튼 프랑스는 지금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데 초호화 구단이죠. 지금 구단이래. 초호화 국가죠. 지금 선수단 가치를 보면 알겠지만요. 1조 6,300억입니다. 어마무시한 선수단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력은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이 프랑스가 넘지 못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라는 국가는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극단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 장점은요. 이 프랑스 프리그가 굉장히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잘하는 유스 자원들이 전부 다 유럽 6대 리그로 뻗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로 뻗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축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자원들이 뭐 분데스리가, EPL 여기서 핵심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그 선진 축구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융합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프랑스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장점은 뭐냐? 근데 대체 자원이 많아요. 한마디로 지금 미카엘 롤리스, 흔히 말해 지금 마이클 롤리세가 미카엘 롤리스인데 마이클 롤리세가 굉장히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미넨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선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국가대표로 왔을 때 경기력이 별로네? 그러면 그 자리를 두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덴벨레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자리에 튀랑이 들어갈 수 있고 바르콜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자원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얘가 클럽에서 보여줬던 무대보다 지금 국가대표에서 적응하는 국가대표에서 축구의 호흡이 별로야 라고 했을 때 뒤에 서 있는 백업 자원들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게 프랑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미드필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드필드가 공격형 미드필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죠. 전방 자원 두 회, 미카엘 로리스, 은바페, 덴벨레, 튀랑 그리고 또한 바르콜라까지 굉장히 좋은 크랙 자원들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미드 공격형 미드 자원이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프랑스의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프랑스는 엄청나게 좋은 자원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반대로 지금 북아일랜드는요. 지금 정확하게 선수단 가치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원들이 경기장에 들어올지가 아직 지금 미정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 대해서도. 네.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월드컵을 진출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것도 제가 봤을 땐 프랑스의 출정식에 대한 이미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코트디부아르하고 경기를 한 걸 봤습니다. 프랑스. 역시나 프랑스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코트디부아르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유럽 팀들이 부진할 수 있겠다. 유럽 팀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체킹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환경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아무튼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북아일랜드 이거는 지금 배당적인 측면으로 봐도요. 역시나 지금 프랑스가 훨씬 더 좋은 배당에 대한 힘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출정식일 것 같은 지금의 홈 경기장인데요. 역시나 프랑스가 대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환경이 적응하려고 온 지금의 스페인 역시나 멕시코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장은요. 2100m로 굉장히 높은 고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해야 됩니다. 특히나 상대는 페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페루는 원래 높은 지대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산에 대한 힘은 그 부정적인 요소는 없을 거예요. 반대로 스페인은 힘들겠죠. 이 고산지대라고 하면요. 호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호흡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한 사람들을 보면요. 공이 멈추질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래 킥을 했던 것보다 더 멀리 이렇게 킥이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한테는 그렇게 큰 부정은 아닙니다. 왜냐? 스페인 선수들이 호흡적인 부분과 체력적인 소모에서 극심한 상황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고지대에서. 그런데 스페인은요. 공이 롱보다는 땅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으로 롱볼이 많이 가가지고 이 공에 대한 그 단발성을 보고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적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선수단 가치로 보시면 알겠지만 스페인은 훨씬 더 좋은 선수단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스페인도 홈에서 했던 경기에서 이라크에게 1대1로 비기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출정식으로 지금의 이 경기장에 온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야민 야말이 없어요. 지금 부상으로 야민 야말이 경기장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스페인도 제가 지금 스페인이라는 팀을 봤을 때 가장 지금 부정적인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드필드는 지금 좋아요. 페드리, 로드리, 가비. 뭐 지금 미드필드 자원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비하고
특히나 공격은 지금 야민 야말이 있긴 하지만 오야르샤발, 페란 토레스, 그다음 피노, 뭐 지금 니코 윌리엄스 뭐 이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모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타겟팅 공격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이게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랙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민 야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확실한 크랙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냐?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페란 토레스는요. 솔직히 말해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대한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그 모습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전방 스트라이커 한 명이 정말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뒷공간에서 들어오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전방 스트라이커가 없다라고 하면 페란 토레스도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저는 스페인이 가장 좀 부정적인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준점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준점 자체가 높다라고 하면요. 저득점 베이스가 더 현명해 보일 것 같은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데이터 외적으로 뭐 야구도 있고요. 모든 지금 축구도 제가 지금 북중미 월드컵 다 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하루 평균 1,2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재가입률이 99%였고요. 신규 회원분들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하고 동행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eah, it's our game. 데이터의 바다 위 전술을 띄워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 된 이 목소리. 누구의 패스가 더 날카로운가? 우리의 분석엔 경계가 없지. 모두가 외쳐. 아빠는 축구왕. 뜨거운 의견들이 부딪히는 광장. 축구란 이름 아래 우린 다 친구야. 아빠는 축구왕.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사행성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지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영상이며 실제 베팅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